안녕하세요. 맥주에 대한 모든 것 명품 맥덕입니다. 제가 최근에 병맥주 대 캔맥주 무엇이 더 맛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 있죠. 오늘은 그 다음 편인 생맥주 과연 어떤 걸까 입니다. 많은 분들이 캔맥주가 나은지 병맥주가 나은지 아니면 생맥주가 나은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고는 합니다. 저 역시 많은 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들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의문점을 확실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생맥주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생맥주라고 하면 살아있는 맥주, 즉 안에 효모가 살아있는 맥주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맥주는 더욱더 신선하고 맛있는 맥주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틀렸습니다. 생맥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아비루 그리고 드래프트 비어. 생맥주란 이름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범인은 바로 일본어에 있는 나마비루라는 단어입니다. 일본에서는 1800년대 중반쯤에 처음 양조장이 생겨가지고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냉장시설이 영 좋지 못했기 때문에 맥주를 그냥 운송을 보내면 맥주가 운송 가는 중간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맥주가 오염되거나 벙 터지거나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맥주를 살균시켰는데요. 그 당시 살균시키는 방법은 70도에서 80도 정도의 온도로 맥주를 잠시 보관시켜가지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여러가지 효모와 균들을 죽이는 식으로 살균을 했습니다. 하지만 퀄리티를 관리할 수 있는 양조장 주변의 술집에서는 그런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은 효모가 살아있는 맥주들을 판매했고, 이런 맥주들을 생맥주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100년 가까이의 시간이 지나고 냉장 설비가 훨씬 더 널리 퍼지게 되면서 생맥주들이 슬슬 병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산토리에서 출시한 순생이라는 맥주는 생맥주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효모가 살아있지는 않았고, 살균을 하지 않은 대신에 정밀 여과 장치를 사용해서 효모를 필터링해서 효모가 없지만 살균 과정도 거치지 않은 맥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진짜 생맥주를 만들던 아사히 측에서는 이게 무슨 생맥주냐, 살균을 안 해야지 생맥주지 라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랜 공방 끝에 생맥주는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맥주라고 정의되었고, 산토리의 순생 역시 살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맥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럼 드래프트 비어는 무엇일까요? 옛날에 캔맥주도 병맥주도 케그도 존재하기 전에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맥주를 마셨을까요? 옛날 맥주 양조장에서는 캐스크라고 하는 조그만한 나무통에다가 맥주를 넣은 다음에 그냥 그걸 그대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캐스크에서 맥주를 따라 마시려면 그 핸드펌프라고 하는 걸 딱 꼽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맥주를 빼냈는데, 그 핸드펌프를 통해서 마시는 맥주를 드래프트 비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 중반부터 케그가 점점 일상화되기 시작하면서 캐스크는 단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점점 사라지게 되고, 오늘날 드래프트 비어라고 하면 케그를 통해서 서빙되는 맥주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결국 생맥주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생맥주는 비록 일본의 나마비루를 직역한 단어지만 일본의 나마비루와는 다르게 드래프트 비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생맥주는 효모가 없을 뿐더러 살균되어서 일본에서 말하는 나마비루 혹은 옛날에 말하던 나마비루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크래프트 맥주 같은 경우는 효모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그냥 살균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얘기를 들으시니까 어떤가요? 뭐야, 생맥주가 효모가 살아있는 맥주가 아니었어? 그러면 캔맥주, 병맥주랑 뭐가 다른 건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생맥주는 실제로 캔맥주 그리고 병맥주와 다를 게 거의 없고, 그냥 그 양조장에서 맥주를 포장할 때 케그에 넣냐 아니면 캔에 넣냐 아니면 병에 넣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나는 어떤 술집에 가서 먹은 생맥주가 진짜 너무 맛있었어. 그럼 이런 거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거는 바로 비록 생맥주와 병맥주가 똑같은 맥주가 담기기는 하지만 그 맥주가 우리한테 올 때까지는 그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맥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생맥주 서빙 시스템이 존재하는 술집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곳들은 보통 많아봤자 그 생맥주 종류를 9개에서 10개 이하로 취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꼽으면 보통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 정도만 유지되고 계속 순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맥주에게는 일반적으로 신선함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맥주들이 서빙되기 위해서는 그 생맥주 통들이 차가운 온도에서 보관이 돼야 되는데, 이 때문에 그냥 그 상온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병이나 캔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상태에서 보관되고 있고, 이 때문에 조금 더 맛이 좋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캔을 한번 꼽으면 최소 몇 미리 수준에서 최대 20리터, 30리터까지 한 번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이 제한된 캔이나 병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용량의 자유도가 있고, 맥주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맥주를 마시는 입장에서도 훨씬 더 용이하죠. 근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생맥주가 완벽한 상위 호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가장 큰 단점은 맥주의 퀄리티를 균일하게 맞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병맥주나 캔맥주는 사실 진짜 상온에 널어놓고 파는 게 아니라면 정말 딱 최소만 지켜줘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손님이 주문을 하면 그거를 딱 따줘가지고 잔에다가 따라준다, 이 정도만 해도 중간치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맥주 같은 경우는 이 중간치기를 하려면 훨씬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 생맥주가 빨리 안 팔릴 경우에는 맥주가 점점 오래되니까 신선도를 잃게 되고, 그 생맥주가 나오는 라인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거기서 다양한 오프 플레이버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아마 분명 평소에는 되게 맛있게 먹었던 맥주였는데 어느 펍에 가서 먹으니까 너무 맛이 없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 대부분 맥주에 있기보다는 거기서 맥주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일본에서 한번 되게 유명한 펍에 갔는데 거기서 취급하는 탭의 종류가 50개, 60개 정도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탭 상태가 좋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하고 좋은 곳이라고 해도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 탭 관리가 좀 힘들 수 있고, 그래서 맛이 오히려 중간보다도 낮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생맥주의 가장 큰 최대 단점, 바로 갬성이 없다는 겁니다. 갬성이. 좋은 맥주를 먹을 때는 병 혹은 캔에 있는 라벨을 즐기는 과정이 역시 굉장히 즐거워요. 특히 되게 구하기 힘든 맥주를 마실 때는 그 병이나 캔을 보고 와, 이게 바로 그거구나, 와 이런 과정이 되게 즐겁거든요. 근데 생맥주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잔 딱 하나, 심지어 이거는 사진으로 찍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사진을 보면 뭔지 기억도 안 나요. 막 노트를 해놔야 돼요, 진짜. 그런 점이 저는 정말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짧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에서 말하는 생맥주는 그냥 케그에서 서빙하는 맥주이다. 즉, 캔맥주나 병맥주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두 번째, 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더 신선하기를 기대할 수 있고 보관도 잘 되기 때문에 좀 더 맛있기를 기대할 수 있는 편이다. 세 번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펍의 관리에 따라서 맥주 맛이 캔이나 병보다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 명품 맥덕이었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